오늘 안광호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주제는 어떤 주제일까요? 시뮬라크르라는 철학 용어인데요. 시뮬라크르. 그 시뮬라크르는 우리 문명의 핵심을 풀어낼 수 있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요. 네. 시뮬라크르의 원뜻은 뭐냐면 약간 어렵습니다. 원본 없는 복제를 뜻하는 말이에요. 무슨 뜻이죠? 원본 없는 복제라. 이게 별 얘기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쉽게 풀어쓴다면은 진짜보다 나은 가짜를 얘기를 해요. 이제 상식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건데요. 명품이 좋을까요? 짝퉁이 좋을까요? 명품이 좋죠. 당연히 명품이 예. 좋잖아요. 그런데 현대 문명은 명품보다 짝퉁이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간식을 사줄 때 바나나를 사줄 때하고 바나나 맛 우유를 사줄 때하고 어느 쪽을 학생들이 더 좋아할까요? 바나나 맛도. 왠지 바나나 맛 우유를 더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바나나는 항상 남아요. 예. 애들이 한 2개만 먹으면 질립니다. 근데 바나나 맛 우유는 보통 애들이 그걸 다 먹거든요. 네, 남기는 네. 경우가 없어요. 그쵸.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바나나 맛 우유에는 바나나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저 향만. 네, 그렇죠. 네. 가짜가 진짜보다 더 인기를 끄는 거예요. 아. 일상에도 보면요. 학생들한테 사진을 찍을 때 있는 그대로를 찍으면 화를 내요. 포샵을 해가지고 예쁘게 바꿔놓으면 이게 정말 사진 잘 찍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바닐라 향이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네, 네. 바닐라를 실제로 먹어본 사람이 현대인 중에서 거의 없어요. 원래 바닐라는 마다카스카르라는 섬에서 자라고요. 굉장히 희귀한 향료예요. 네. 무지하게 비쌉니다. 제가 알기로 이게 1온스당 22달러에 달한대요. 무지하게 비싼 향료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전부 가짜 바닐라 향을 먹는다 그래도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왜일까요? 누구도 바닐라 맛을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전혀 몰라요. 네. 그 시뮬라크르가 왜 문명을 해석하는 코드가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코미디언 문상훈 군의 그 생계하고도 관련된 문제예요. 뭐죠? 문상훈 군이 하고 있는 그 한국지리 그 아주 대표적인 일타 강사 그 프로그램 자체가 대표적인 시뮬라크르예요. 아, 그러네요. 왜냐하면 초정상 자극이라는 게 있어요. 네. 슈퍼 노멀 스티뮬리라 그러는데요. 뻐꾸기가 알을 낳잖아요. 네. 어디다 낳을까요? 선생님, 저 이거 선생님 말씀해 주신 기억이 나요. 다른 새 둥지에다. 그렇죠. 수업을 열심히 들었죠. 뻐꾸기가 다른 새 둥지에다 낳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른 새들이 자기 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품어요. 네.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정말 새 머리구나. 지능이 낮구나. 멍청하구나. 그렇죠. 생각할 수 네네.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새들은 알이 크고 빛깔이 고우면 좋은 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야, 이거 괜찮다. 내가 낳은 알 중에서 내가 이렇게 큰 알을 낳았단 말이야. 영광이네. 그러고 품어요. 바보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인간도 그래요. 아동 그 프로그램 보면 그 펭수를 봐도 펭수. 펭수를 봐도 얼굴이 크죠. 네. 눈동자가 이렇게 크잖아요. 크고. 코가 납작해요. 네. 귀여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머리가 크다, 눈이 크다, 요 요소만 보고 기엽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 초정상 자극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일타 강사 우리 문상훈의 프로그램이 왜 재밌냐? 그냥 뭐냐면은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재밌는 요소만 압축하거든요. 사람들이 웃을 만한 코드만 압축해서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외모 자체가 웃기잖아요. 딱 봤을 때 뭐냐면 그게 호감을 주는 외모만 귀엽죠. 예. 아이 같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죠? 그 김태진 MC 같은 네네네네. 경우에는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유.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에 집중해서 들어있구나, 방송이구나 네네. 생각했지만 문상훈 코미디언 같은 경우에는 딱 보는 순간에 이게 개그 코드구나, 웃기구나 하고 다가와. 이거 좋은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호감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코드가 통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초정상 자극을 이미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음식에 빗대서 설명한다면 이런 거예요. 커피를 팔 때 그냥 커피를 파는 게 아니라 커피에 커피 향을 섞어요. 진짜에다 가짜를 섞어서 더 진짜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뮬라크래요. 개그도 재밌지만 여러 가지 효과음을 넣어요. 가짜음을 넣어서 더 재밌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시뮬라크래요. 야, 그걸 다 의도하고 한 거야? 네네네. 다 계산하고.
영화 매트릭스 있잖아요. 매트릭스가 1999년에 나왔는데 매트릭스가 왜 유명하냐면은 그 영화 자체가 이 시뮬라크르의 본질을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주거든요. 99년 당시에 문상훈 개그맨은 2009년에 학교를 다녔는데 네. 영화 나온 지 10년 뒤죠. 수업 시간에 아마 기억이 안 나겠지만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빨간 약하고 파란 약이 있잖아요. 예. 이 두 가지 약 중에 하나를 먹으면은 그냥 환상, 매트릭스가 주는 환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개 약을 먹으면은 이 매트릭스의 환상을 꺼내서 잔혹한 현실 세계에 돌아가야 돼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빨간 약, 파란 약 어느 걸 먹을래? 학생 중에 80%가 예. 저는 환상을 깨고 현실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2019년이 됐어요. 네. 작년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현실에 남을래? 매트릭스가 줄 환상에 남을래? 아, 바뀌었구나. 환상에 살죠. 개뿔 현실 뭐하러 준비해. 넘어갔어요. 예. 왜 그럴까요? 오타쿠 많잖아요. 네. 유튜브 하시잖아요. 네. 유튜버가 주는 건 환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게임도 환상이에요. 뭐 어쩌냐는 거예요. 요새 네, 학생들 네. 같은 경우에는. 그죠? 게임 속에서 나는 황제고 영웅이에요. 구차한 현실로 내가 굳이 왜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와, 그 10년 사이에. 그렇죠. 현실에서 살지 않아도 영웅으로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현실에 집착해야 되냐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시뮬라크의 시대에서는 뭐가 진실인지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확언하고 반복하고 전파하라. 구스타프 르봉이라는 심리학자의 얘기인데요. 딱 맞아요. 시뮬라크의 시대에는 뭐가 진실인지 가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싶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거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다 가짜인데. 가짜의 세계인데 뭐가 중요해요. 유튜브를 보면서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를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보고 듣고 싶은 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자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진실은 사라지고 가짜만 남거든요. 가짜가 더 설득력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듯이 초정상 자극이 됐을 때 더 네. 짜릿한 자극을 줬을 때 사람들은 열광하거든요. 여쭤볼 게 하나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금방 아까 인류의 대부분이 바닐라 향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이 정도 되면은 가짜만 있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지고 진짜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점점 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모범생의 향기가 다가오잖아요. 네. 가짜가 지배하는 세상이라도 문제는 없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문제가 돼요. 딸기를 한 3개만 먹어도 웬만한 사람들 더 못 먹어요. 물리죠. 그렇죠. 진짜는 그래요. 달고 너무. 예. 근데 딸기 향 우유는 얼마든지 마셔요. 사실 딸기 향 우유라는 게 실제 딸기가 든 게 아니라 설탕, 그렇죠. 소금, 지방, 향료 4가지예요. 네. 설탕하고 소금을 그냥 들이마시는 거예요. 건강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나쁘죠. 네. 가짜를 많이 먹으면 뭔가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물리적인 세계의 어떤 한계거든요. 그런데 21세기의 문명의 특징은 뭐냐면 물리적인 세계가 망가져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방 밖으로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추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화면 속에서 나는 영웅인 거예요. 이게 좋은 흐름인지 나쁜 흐름인지 현대 지금 사람의 관점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철학에는 정답은 없어요. 네. 그런데 문제의식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문상훈 그 코미디언처럼 끊임없이 문제를 던지고 곱씹어보면서 무엇이 과연 올바른지 라는 생각하는 자세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노마디즘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네. 노마디즘은 이제 유목주의를 뜻하는 건데요. 네. 자크 아탈리, 그다음에 들레스 이런 프랑스 철학자들이 1900년대 그 후반부터 많이 썼던 개념이에요. 네. 유목민이 있고 정착민이 있으면은 정착민의 삶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우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건 사실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명사 쪽으로 봤을 때는 이 정착민보다는 유목민이 훨씬 더 이렇게 강력했고 네. 그 현대 문명도 이제 정착 문화에서 유목 문화로 이제 점점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디지털 문화가 발전하면서 유목화가 더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현대판 징기스칸은 뭐냐? 세계화된 자본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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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깨부시지만은 이게 굴복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징기스칸이 목초지를 바랬듯이 세계적인 자본은 이윤을 바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굴복하거나 안 하고는 거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 거냐? 아마 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분이 대표적인 노마디즘의 직업을 갖고 있어요. 유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좋아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죠. 부모님은 농경 사회의 어떤 이 그렇지. 패러다임에 있기 때문에 인생 진도표대로 따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는 걸 잘 보세요. 노마디즘의 특징, 유목민으로 살려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의 핵심은 뭐냐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유목민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농경민족이 유목민을 이길 수가 없냐면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리고 떠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노마디즘이 그래요. 난 네. 떠나면 되는 거예요. 맞네.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새 학생들은 유튜브도 하고 싶고 크리에이티브도 하고 싶고 다 좋아요. 근데 최종적인 목표는 건물주입니다. 그러니까 잘 정착하기 위해서 노마드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결론이 뻔하죠. 어떤 삶으로 살지. 쉽진 않은데 말이죠. 그렇죠. 선생님 말씀하시는 이제 유목민족의 패러다임, 농경민족 패러다임. 근데 그게 단순히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부분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핵심을 지금 탁탁 꿰뚫는 질문하는데요. 저는 이런 학생들하고 수업하면 너무 즐거워요. 정말요? 소름이 돋아요. 지금. 본인이 더 놀랐는데요. 지금. 물질적인 부분이 중요하긴 해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현대인은 너무 부자예요. 네. 고정 황제도 매일 더운 물에 샤워 못했을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고기 반찬 못 먹었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불행한 건 뭐냐면 물질적으로 부족해서 불행한 게 아니거든요. 비교해서 오는 불행이에요. 그죠? 이게 무슨냐면 이걸 이스털린 패러독스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 물질적으로 부족한 거는 채우면 해결할 수 있어요. 네.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되고요. 졸리면 자면 돼요. 그런데 더 맛있는 걸 먹고 싶다는 요건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 이상을 바라고 그 이상을 바라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물질 문명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건 뭐냐면 만족을 모르게 해야만 사람들이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욕구를 심어주는 거거든요. PBL이라는 게 있어요. PBL이 뭐냐면요. P는 포인트, B는 배지, 그 다음에 L은 리더보드, 순위표를 얘기를 해요. 사람은 이게 군중 생활을 하잖아요. 네. 군중 생활하다 보니까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가 얼마만큼의 위치에 있는지에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뭐 보세요. 포인트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몇 점짜리 인생인가를 비교했을 때 수치로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학교 다닐 때 점수, 백화점의 포인트, 인사고가 점수. 네. 배지는 뭐냐면은 신용카드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네. 내가 골드 회원인지 실버 회원인지 플래티넘 회원인지 여기에 따라서 나의 어떤 이게 달라지잖아요. 리더보드는 나의 순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 인생의 행복이 나한테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비교 속에서 결정될 때는 내가 아무리 위에 위치에 있다 그래도 결국은 추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노마드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나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고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노마디즘의 가치거든요. 네. 언제든지 난 떠날 수 있고 즐길 수가 있어요. 선생님 제가 몇 년 전부터 맨날 고민하는 얘기들이 오늘 완전 집약적으로 다 나오는데 한국의 제일 부자도 어쨌든 세계 부자에 밀릴 거고 부자나 이런 거는 가치가 안 되고 제일 유명한 사람도 어쨌든 한계가 있을 거여서 저는 제가 세운 기준에서 내가 1등하면 나는 행복해. 아주 좋죠. 예를 들면 나는 제일 재밌게 살았어. 나 제일 재밌게 사는 사람이야.
나 따라온 사람 없어. 근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노마드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지금 전형적인 로마드적인 삶이에요. 거의 로마드의 거의 그 교과서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요? 선생님 다음 주에도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 정착민들은 본질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라는 거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목민의 삶은 뭐냐면은 그 순간순간의 즐거움에 집중하는 삶이에요. Here and now.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즐거운 게 쌓이다 보면 인생 전체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과거도 중요하지 않고 미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순간순간에 어떤 행복하다 보면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공부 못하는 자제를 주신 부모님들한테 제가 희망의 말씀을 드리면 네. 미래 사회에서 가장 그 성공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은 제가 교사로서 자신 있게, 철학자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ADHD를 앓고 있는 학생들이에요. ADHD가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네. 주의력 결핍은 농경민의 사회에서는 정말 낮은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죠. 네, 집중 네, 못하지만. 네. 근데 그 학생이 밀림에 갔을 경우에는요, 생존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주의력이 산만하기 때문에 위험을 빨리 캐치하는 거예요. 미래의 사회는 지구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발력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노마드적 삶이라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상황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1등이라고 볼 수 있는 어떤 그 지구력이 좋고 집중력이 좋은 학생은 오히려 그 밀림에 가면은 가장 생존 환경이 나중에 토끼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ADHD를 앓고 있는 이런 학생들은 최고의 위치에 올려서 그 왕의 권좌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게임의 세계도 그렇잖아요. 진짜. 주의력이 산만한 학생들이 사실 밝거든요. 네, 맞아요. 선생님한테 참 착해요라는 얘기를 듣는 학생이 사실 좋은 학생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하려면 약간 비관적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겁이 많아요, 공부를 하거든요. 미래가 두려워요. 현재 생활에 만족한 아이는 공부에 집중할 리가 없죠. 네. 하루하루가 즐거운데. 그래 한번 보세요. 과거의 농경민족 패러다임에서는 미래의 비관적인 학생이 성공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무리 튼실하게 미래를 준비했다 그래도 미래가 과거 같을 리가 없거든요. 그쵸. 공부 열심히 한 모범생이 미래에 내가 준비했다 그래서 그게 통할 리도 없잖아요. 그쵸.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좌절을 극복할 수 있는 밝음이에요. 21세기의 위대한 부자들을 보면요. 페이스북을 만드신 주커버그 이런 사람들 보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굉장한 낙관주의예요. 성공을 항상 하는 것 같지만 성공을 한 게 아니라 실패를 자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거든요. 금방 네. 회복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네. 넘어졌어, 일어서 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를 하는데 더 이상 사람들이 방송을 하나요? So what? 어때? 난 더 재밌는 거 하면 돼. 이런 식의 자세. 성공을 낳는 건 이제 농경민족처럼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고 끊임없이 어떤 지구력 있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낙관적으로 보고 끊임없이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에너지를 일어서거든요. 10번을 시도해서 한 번만 성공해도 노마드는 괜찮아요. 유목민은 괜찮거든요. 실패하면 떠나면 돼요. 그쵸. 근데 농경민은 한 번을 실패하면 인생이 전부 무너져 버리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노마디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밝고 건강한 도전 정신. 밝고 건강한 도전 정신. 그리고 욕심 없는 마음. 욕심 없는 마음.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그 금수저 흑수저론이에요. 오, 재밌겠다. 그리고 이제 존 롤스가 얘기하는 정의론. 정의론. 철학자로 제가 요새 현실을 봤을 때는 마치 역사 2회차를 보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요새 전쟁이 너무 두려워요. 전쟁이 임박했다는 느낌이 팍 오거든요. 아, 정말요? 왜냐하면 평화 시기가 70년 이상 지속된 시기가 거의 없어요. 한 70년 정도 지나면 전쟁이 터지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금수저, 흑수저 얘기를 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평화기가 오래 가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문제가 빈부격차예요. 사회가 안정됐으니까.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유리해질 수밖에 없고 못 사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져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게다가 빈부격차가 어느 정도 시점이 돼가지고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이게 전쟁으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 사회에서 많이 터지는 게 혐오 문제잖아요. 네. 혐오의 밑바탕에는 깊은 좌절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길 수 없다, 네.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그게 분노로 표출되거든요. 더 가면 이게 전쟁인 거예요. 전쟁이 꼭 국가 간 전쟁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불만이 이제 국가 간의 전쟁으로 터져나가는 현상이 되죠.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참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무섭네요. 저 금수저 네. 수저 얘기해서 뭐 다이아 수저 뭐 그냥 그런 그러니까. 거 족발 수저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 무서움을 막는 게 바로 철학의 힘이거든요. 네. 1970년대에 존 롤스라는 철학자가 그 유명한 정의론이라는 책을 씁니다. 철학책이 실제로 정의라는 제목을 달잖아요. 저스티스라는 제목을 달면 다 700페이지가 넘어요. 읽다가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거의 이게 벽돌 크기거든요. 정의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정의론이 중요하냐면은 그 존 롤스가 이런 아주 멋있는 얘기를 해요. 자연 과학자들한테는 진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사회를 운영하는 데는 정의가 핵심이다. 일단은 진리에 맞추어서 자연과학자들이 현상을 설명하잖아요. 사회를 제대로 굴리려면 정의가 뭔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설사 빈부격차가 있다 그래도 사람들이 다 못 견디는 거 아니거든요. 네. 받아들이면 사회는 또 굴러가요. 정의가 바로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공통의 합의점이 없으면은 아주 세부적인 불만 하나에서도 이렇게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의가 뭐냐?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질문을 저도 계속 생각해 봤거든요. 모르겠어. 정의가 뭔지. 그냥 뭐 다수가 맞다고 하는 거? 모르겠어. 역시 명문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김태진. 대답 잘한 건가요? 제 후배님답게 아주. 진짜요? 그게 핵심이에요. 누구나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그게 정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한테 이익이 되면 옳은 거고 나한테 손해가 되면 나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거든요. 네. 그건 존 롤스가 얘기하는 정의는 뭐냐. 피자 한 판을 배달을 시켰어요. 사람은 10명, 피자는 한 판입니다. 배가 고파요. 이 상황에서 피자를 공평하게 모두가 골고루 먹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0등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10등분이 쉽지가 않거든요. 아. 불만이 많죠. 내가 더 먹고 싶은데. 근데 롤스가 얘기하는 건요, 굉장히 쿨해요. 피자를 자르는 사람 있잖아요. 네. 이 피자를 자르는 사람이 나머지 9사람이 먼저 피자 조각을 고르고 맨 마지막에 그 사람한테 먹으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저랑 제 동생이 할 때 너가 나누고 네가 골라 이렇게만 하셨는데 맞아.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지 그거? 그거예요. 그게 바로 롤스가 얘기하는 정의라는 거예요. 가장 손해보는 사람이 되는 입장에서 판단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가장 손해보는 사람 입장에 생각해서 그 사람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정의로. 첫 번째가 뭐냐면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상황이어야 한다. 별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그룹 회장, 재벌 회장도 한 표고 극빈자도 한 표예요. 경제적으로는 불평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평등하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한 개인으로서의 가치는 폄하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합의를 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거는 받아들이는 가치거든요. 네. 아무리 높은 사람도 힘없는 사람들 일방적으로 밟았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언론에서 이게 공론화되면.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최소 수혜자의 원칙. 최소 수혜자의 원칙. 그래서 이걸 막시민 원리라 그러는데요. 맥스 미니미제이션.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이 최대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고려해야 그게 정의다. 무슨 얘기냐. 의사가 청소부보다 급여가 크니까 적습니까? 그렇죠.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일까요? 뭐 그의 능력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정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청소부 일을 하시는 분들도요. 네. 이렇게 환경 미화원 분들도 정말 열심히 일하세요. 네. 그분들한테 얘기하면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환경 미화원들도 자기보다 그 의사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는 걸 인정해요. 네. 왜냐?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왜 이익이 되냐면 그래야 저 사람들이 치열하게 노력을 해서 의사가 되잖아요. 의사가 되는 게 좀 힘든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 대접을 안 하면은 사람들이 의사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정의라고 통용되는 게 바로 그 두 가지라는 거죠. 예.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평등하다.
차별이 있을 수 있다.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네. 두 가지가 합의됐다는 거죠. 선생님, 선생님 그런 말씀하신 또 새로운 질문이 오면은 또 세계가 파괴되고 다시 다음 차원이 열린다. 언젠가 또 사상 누각이라는 생각에 좀 불안하거나 그런 생각 없으세요? 그렇죠. 굉장히 공부를 해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그 질문을 던졌어요. 이야, 공부 안 했는데. 핵심이 있어. 그 굉장히 중요한 물음인 게요. 모든 진리는 그냥 그 순간에만 고정되어 있을 뿐이에요. 또 깨져요. 역사상의 모든 게 그렇잖아요. 존 롤스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 얘기예요. 중첩된 합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중첩된 무슨 합의. 얘기가 뭐냐면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이 초점이 안 맞아요. 근데 이게 초점이 안 맞는 사진을 봤을 때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초점이 안 맞는 사진을 여러 장 겹쳐놨다 보면은 아, 이게 책상이구나. 이게 사람 얼굴이나 보이잖아요. 정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슬람 신자가 보는 정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기독교 신자가 보는 정의가 있을 수 있고, 불교 신자가 보는 정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 틀리고 서로 대화가 안 되지만, 한참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네. 보수가 얘기하는 정의가 있고 진보가 얘기하는 정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아니라 얘기를 하다 보면 둘이서 합의는 불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정치적 색깔을 바뀐다는 거는 자기가 응원하는 프로야구 팀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바뀌겠어요?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잖아요. 안 바뀌어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진보 그렇게 싸워도 어느 순간에 나라는 발전하고 있거든요. 뭔가 중첩된 합의라는 게 바로 그러면 떠오르는 건데 네.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존 롤스가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이런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줬던 어떤 시사점은 뭐냐면은 인류 사회가 지향해야 될 두 가지 정의의 원칙은 확실하게 밝혔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평등하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은 차별이 생긴다면 가장 손해를 보는 그 사람도 이익이 될 수 있을 때만 차별은 허용될 수가 있다. 이 두 가지 원칙이에요. 와, 그 결론을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또 연구와 그런 고민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어려워요. 네. 근데 철학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새로운 진리가 하나 태어난 것 같지만 이 진리는 이미 2500년 전에도 있었어요. 2500년 전에요. 그 모든 윤리학의 출발은 골든룰, 황금률에서 출발하거든요. 네. 너가 싫은 걸 남한테 하지 마라. 너가 받고 싶은 걸 남한테 베풀어라. 이 얘기에 변형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황금률에서부터 출발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해서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오는 진리는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인간은 태어나서 고통받다가 죽어요. 250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를 기본적으로 지배하는 어떤 윤리적인 법칙도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